안녕하세요. 정은혜의 문을 열어요. 정은혜 부대변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0일이고요. 화요일이고 선거는 29일 남은 시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잉여칠구님 반갑습니다. 동팔링님 반갑습니다. 스티븐87님, 기쁜일기님, 해보자고 1219님, 칠푼이 남편님, 영웅물77님, 미스터킴님, 루나당님, 세경샤님, 해보자고, 예, 잘리콩님, 치고 D-29님, 네, 역지사진님, 윤은혜칠님, 잉여칠구님, 헤르메스님, 비상님, 한혜진님, 아비트리지님, 율제이님, 지나간 그림님, 겨울산사님, 헛사람나님, 반갑습니다. 레몬트리님. 네, 추석 체크 이 정도 할까요? 아이디 부르는데 너무 힘이 없어요. 지금, 여기 채팅창에서도 봤는데 지금 방금 전까지 제가 그 고성국의 뉴스와이에서 진행하는 담담타타의 손수조 그 미래세대위원장과 함께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 준비하는데 사실 굉장히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요. 일단 방송 나가게 되면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긴장하는 게 꼭 시험 기간 같아요. 시험 기간 때 막 긴장했다가 시험 보고 나면 힘이 쫙 빠지죠. 그래서 지금 약간 그런 기분인데요. 그래서 네, 아마 못 보셔서 아쉬워하는 분들 계시는데 예, 다시 보기로 가능하거든요. 제가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올릴게요. 요거는 다시 보기 뭐 편집 잘 돼서 항상 담담타타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뭐 헤어스타일 바뀐 거 아니고요. 오늘 방송 나간다고 거기 드라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드라이를 하니까 좀 뭔가 정리된 느낌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면 좋겠지만 네, 이게 참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네요. 오늘 메이크업도 약간 거기서 이제 해줬는데 네, 방송국 좋습니다. 네. 비상1219님, 문재인님 120점 멋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그 토론에서 후보님의 점수를 매기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손수조 위원장한테는 박근혜 후보 몇 점이냐 했더니 70 몇 점이라고 했죠? 71점. 이제 D-29니까 71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 같은 경우는 120점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100점 만점에 120점이다. 원래 리더십이라는 거는 위기 상황에서 더 빛이 나거든요. 근데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얼마나 위기 상황이 많았습니까? 국민들도 마음 졸이고 저도 좀 힘들었는데요. 그 상황들 너무나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넘어가셨죠.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그 솔로몬의 그 재판 비유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 비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반으로 나누자 했더니 진짜 엄마는 그러면 저 어머니에게, 가짜 엄마에게 아이를 줘라. 그래서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는 진짜 엄마였던 거죠.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네, 문재인 후보도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정치적인 욕심이나 자리의 욕심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는 면에서 굉장한 열망과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단일화 과정에서도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문재인 후보는 120점이다. 라고 저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맞나요? 120점? 네. 오늘 일정 잠깐 말을 해볼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방송 나가기 전에 계속 지금 뭐 재방송이 됐더라고요. 11시에, 오전 11시에 그 후보, 문재인 후보가 한국방송기자클럽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했어요. 그래서 뭐, KBS, MBC, SBS, YTN, 뭐, MBN, 뭐,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 정치부 국장님들, 반장님들 오셔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문 후보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일은 안철수 후보 11시에 방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레는 박근혜 후보가 11시에 방송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일정이 있었고, 내일은 제가 아까 보니까 후보님 일정이 하나밖에 없네요. 뭔지 다들 아시죠? 내일 후보의 일정이 뭘까요? 내일 문재인 후보의 일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내일 저녁에 있을 토론입니다. 토론이 9시에 있죠. 10시죠? 10시 맞나요? 네, 토론이 수요일 21일 저녁 10시에 KBS 1TV에서 생중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토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나간 그리움님 잘 들리는데 노한거주님 잘 안 들리네요.
제 목소리 잘 안 들리나요? 제가 지금 너무 좀 방금 방송을 하고 기운이 없어서 네, 좀 말을 좀 작게 했더니 잘 안 들리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내일은 그런 네,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프로그램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 그 방송 전에 항상 이렇게 저희 이렇게 검은색으로 바탕에 흰색 글씨 해서 방송이 소개가 되죠. 오늘 7시에서 7시 50분에는 그 문용식 온라인 대변인의 그 캠프 통신이 진행이 됩니다. 그 이후에 돌직구 평론이 있어서 오늘은 7시에서 7시 50분까지 하고요. 게스트는 정명수 부대변인님이 네, 오늘 함께 하시네요. 그리고 돌직구 평론은 그 토론회 중계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휴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용식의 그 캠프 통신, 문용식 재윤경의 캠프 통신이 있고 그 이후에 그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시부터 9시 반까지 내가 만드는 아름다운 단일화 시민 대토론회 사탄이 있네요. 그 문용식 온라인 대변인 진행으로 8시부터 9시 30분까지 네, 진행이 됩니다. 9시 반부터 11시까지는 문재인이 한다. 네. 유은혜 의원님과 도종환 의원님이 진행을 하시죠. 오늘 게스트가 대단하신데요. 네, 대통령 후보로 나가셨던 분이죠. 네, 정동영 상임 고문님께서 오늘 게스트로 참석하시네요. 굉장히 기대되는 시간인데요. 정말 좀 핸섬하시고 네, 젠틀하시고 멋지신 분이신데 이따가 그 정동영 상임 고문 네, 게스트로 참석합니다. 마지막으로 11시부터 12시까지는 임혁필의 달이 빛나는 밤에 진행하니까요. 12시까지 방송 꼭 네, 함께 해주세요. 오늘 그 지지선언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지지선언에 참석을 했는데요. 어제 말씀드렸죠.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에 20대 릴레이 지지선언을 합니다. 저는 그 지지선언하는 그 브리핑 할 때 이제 사회를 보게 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생애 첫 투표자 107명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선언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주거 문제가 있는 108명의 20대 청년들이 지지선언을 했는데요. 선언문도 낭독하고 개인의 스토리도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 주거 문제에 관해서 이따가 저랑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주거 문제는 한번 이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들의 지지 선언이 있었고요. 또 금융노조, 그 문재인 후보 지지 만장일치 결의를 해서 네, 오늘 그런 좋은 소식도 있네요. 이후에 예, 제주도 출향민 1219명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 선언했습니다. 저희 브리핑 하기 전에 바로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강원 지역 노동자 585명 분께서 예,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이분들은 그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만이 노동자의 희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네요. 또 오늘 또 5.18 동지회 그리고 80년대 민주화 운동가들께서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지지 선언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가 있고요. 또 하나 공지사항이 있네요. 지금 20대의 초이스, 20대 초이스가 있죠. 그 대학생들로 구성된 대학생위원회에서 모집을 하는 건데요. 내일까지 문재인 후보와 함께할 20대를 모집합니다. 정책을 생산하거나 그 다음에 미디어 콘텐츠 개발, 또 SNS, 퍼포먼스 활동 등등을 하는데요. 20대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 시점하고 또 12월 19일까지 활동을 하는데요. 인터넷에 그 문재인 후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20대 초이스 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고요. 하고 당사도 많이 놀러 오시면 저도 바로 그 방이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얼굴도 매일매일 볼 수 있습니다. 네, 20대의 초이스. 네, 20대의 선택. 네, 많이 신청해 주세요. 문재인 후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내일부터 부재자 투표 신청이 돼 있죠. 그래서 내일부터 하는데요. 가까운 구청에서 또 읍면 사무소에서 그 주민센터에 비치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식 다운받으셔서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내일부터, 수요일부터고요. 25일 6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투표를 못 하시는 분들 부재자 투표 신청 좀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부재자 투표는 12월 19일이 아니라 12월 13일, 14일 이렇게 양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선상에 계신 분들도 이제 배에 타고 계시는 분들도 있죠.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부재자 투표를 하니까요. 이 점도 좀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부재자 투표 시간 안 되시는 분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제 SNS에서 막 홍보를 하고 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생각하는 게 부재자 투표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건 어떨까요? 어차피 투표는 내가 가서 할 거니까 신청은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재자 투표 신청 기간이 내일부터입니다. 2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21일부터 25일까지 신청하시면 되니까요. 가까운 뭐 동사무소라든지 그런 데 가셔서 이제 신청하시면 되고, 양식은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시면 다운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꼭 좀 신청 부탁드릴게요. 오늘 좀 주거 관련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들었던 얘기들이 뭐가 있었냐면, 뭐 사실 젊은 친구들, 특히 뭐 그러니까 서울로 유학을 오거나 뭐 지방으로 유학을 가거나 이런 친구들 주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청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도 사실 고시원 생활을 한 몇 달 정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싼 데를 가겠다고. 그래도 요새는 한 3, 40만 원 고시원 보통 하는데 저는 한 19만 원짜리 고시원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공동 화장실 쓰고 침대 하나에 책상 하나 있는 그런 데서 생활도 해봤고요. 그래서 청년들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그런 주거 문제 관련해서도 좀 많이 후보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여기 혹시 고시원 생활 해보신 분 계시나요? 고시원에 살아보셨던 분들이 계시나요? 고시원. 정말 우울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래도 그 공간이 되게 소중하고 귀하긴 했어요. 사실 고시원에서조차도 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젊은 시절에 그렇게 고시원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좀 가슴이 아픕니다. 일단은 주거라는 게 좀 약간 외국처럼, 선진국처럼 그런 제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렌트하는 문화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방이 3개짜리인 뭐 집이에요. 그러면 방 하나를 둘이 같이 쓴다든지, 그래서 룸 쉐어링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뭐 사용을 하게 되면 뭐 한 달에 20만 원? 요 정도면은 또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에 관련해서는 뭐 그런 좀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그 릴레이 지지선언에서 학력 차별 반대 대학생 지지선언이 있고요. 목요일은 20대 아르바이트생 지지선언이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은 취업준비생 지지선언이 있습니다. 내일 TV 토론이 있고요. 일단 단일화 룰 협상도 아마 오늘 저녁에는 좀 완료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번 주 말쯤에 뭐 여론조사라든지 어떤 방식들을 통해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후보가 선출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청년정책 홍보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책을 깜빡 잊고 안 가져왔는데요. 뜨끈뜨끈한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 홍보단 관련해서 책이 나왔는데요. 이게 사진이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책이 드디어 나왔고요. 지금 그 친구들이 보이나요? 책이 보이나요? 이렇게 지금 책이 나왔어요. 잘 안 보일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제가 책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왜냐면 너무 오늘 오후에 나왔는데 너무 좀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고생해서 책을 만들었는데요. 한 일주일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그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2030 네트워크 모두가 다 너무너무 고생해서 만든 책입니다. 지금은 오늘 5시 반부터 서울역에서 이 홍보 책자를 나눠주고 있고요. 내일은 이제 강남 쪽을 가게 돼요. 그래서 강남역, 잠실, 그리고 또 어디죠? 내일은 어쨌든 강남 쪽을 좀 가게 되는데요.
제가 가게 되면 바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남길게요. 제가 내일은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저 뭐 강남역 근처에 계시거나 아니면 내일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점심시간이죠. 점심시간에 강남역 사거리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시 반부터 4시까지 코엑스에 있을 거고요. 5시 반부터 7시까지 잠실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청년 정책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선거법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주통합당의 청년 정책입니다. 민주통합당의 청년 정책을 제가 홍보를 하는데요. 오늘 동물옷이 왔나 모르겠네요. 네, 그 오면 그거 입고 내일부터 추운데 아무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잠깐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단일화 관련해서 좀 많은 그런 긴급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이게 사실 방금 담론토토에서 제가 나갔을 때 했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그거였어요. 대통령 어떤 후보를 선택하기까지는 사실 선거함을 열어보기까지는 모르죠. 그런데 대통령의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땡땡땡,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무엇일까요? 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쇠는 무슨 열쇠냐? 예. 뭐 대충 예상하셨겠지만 유권자들의 관심과 사랑의 열쇠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그 5개의 그 희망의 문이 있죠. 네. 그 희망의 문을 제시를 했고 그 문을 열겠다고 하셨는데 그 문은 열기 위한 열쇠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문을 위한 열쇠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참여와 투표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뭐가 있을까요? 뭐 돈이 필요한가요? 뭐 조직이 필요한가요? 뭐가 필요한가요? 투표가 필요하다. 네. 투표가 필요하다. 뭐 열쇠가 필요하다. 참여가 필요하다. 도덕적인 정권님. 네, 참여가 필요하다. 그렇죠. 참여 없이는 1219 문을 여자님 문이 필요함. 세경샤님 희생이 필요하다. 엘리트 정일님 단일화죠 뭐 그쵸?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오늘 되게 재밌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세상에서 아름다운 꽃이 뭘까요? 화합? 화합도 괜찮네요. 네, 그쵸. 답이 금방 나왔네요. 네. 단일화죠, 단일화. 그래서 세상에서 아름다운 꽃이 단일화다.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처음에는 엉뚱하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직접 선거로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된 게 이제 1987년이죠. 여기 87년에 태어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 1987년에 되어서야 사실 기존의 그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고 87년이 전두환 정권이 되고 이후에도 87년 체제가 이제 됐죠. 그래서 뭐 이번 내년을 뭐 2013 체제, 2014년 체제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87년 이후에 대통령을 우리가 이제 직접 선거랑 이렇게 직선제로 선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뭐 어떤 새누리당 쪽에서는 뭐 단일화가 뭐 전 세계에 유례 없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뭐 그전에도 단일화는 계속 있었죠. 그래서 뭐 어떤 형태로 간에 단일화는 있었고요. 그렇게 지지 세력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87년 체제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남영동 1985 영화 있죠. 그리고 곧 개봉합니다. 그 유신의 추억. 유신의 추억도 22일에 다 개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신의 추억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그 국회에서 시사회를 할 때 봤는데요. 정말 솔직히 뭐 우리 유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유신 아세요? 유신? 유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나요? 유신이나 뭐 유신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 얼마나 사실 유신이란 말도 저는 좀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뭔가 무슨 뭐
뭐 메이지 유신 뭐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신이라는 게 그 개혁이 되고 새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인데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정권 하에서의 유신은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그런 독재를 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되었던 유신이죠. 네, 그래서 그런 유신에 대해서 사실 우리 잘 모르잖아요. 우리 뭐 그 시대를 살았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처음부터 민주주의 시대, 그 민주화를 이루어놓은 시대에서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유신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 유신의 추억이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재미가 없지도 않고요. 지루하지도 않으니까 그 영화 꼭 봐주시고 사실 남영동 1985 같은 경우는 저도 보고 싶긴 한데 좀 무서워요. 그래서 뭐 고문 장면이 굉장히 길다고 하는데 그 아픈 장면들을 내가 볼 수 있을까 하는 좀 약간은 용기가 없는데요. 네, 유신의 추억, 남영동 1985 22일에 두 영화 다 개봉을 한다고 하니까요. 좀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TV 토론에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뭐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뭐 야권 후보가 2명이어서 TV 토론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계속 못 나오는 실정이고요. 우리 당의 그 야권 후보는 내일 저녁 10시에 KBS 1TV에서 네, 토론회가 있죠. 그래서 그 토론회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뭐 이제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뭐 단독으로 토론을 하게 해달라 뭐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단독으로 토론을 한다. 박근혜 후보가 단독으로 뭐 대담 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 공중파에서 토론을 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그쪽에선 제시를 했는데요.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번 2002년 그 노무현 정몽주 단일할 때도 그 노무현 대통령과 그 정몽주 후보가 그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TV 토론이 있었고요. 그때 그 약간 손해를 본다고 생각했던 그 이회창 후보가 개인적으로 이제 단일 토론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전례가 단독이죠. 단일이라기보다 단독. 그래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느 정도 그 선관위에서 형평성을 고려하겠죠.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알 권리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저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공정성이라든지 뭐 그런 기회의 균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선관위에서 뭐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토론이 아마 곧 진행이 될 거고요. 내일은 우리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그 TV 토론이 있습니다. 이번 주가 빨리 가서 후보가 빨리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유세 활동도 하고 뭐 할 일이 정말 태산인데 일단은 빨리 후보가 정해져야 국민 여러분들도 좀 안심이 되고 뭔가 이렇게 후보 검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은 약간 두 후보의 정책도 비교해야 되고 약간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단일화 후보가 나오셔서 네, 우리가 좀 편하게 후보 검증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너무 바쁘고 좀 정신이 없어서 제가 지금 방송도 준비를 하는데 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뭐 마음에 드세요? 네. 그래서 혹시 이 방송 제가 문을 열어요. 정은혜의 문을 열어요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뭐 이런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 있으신가요? 네. 뭐 이런 말은 좀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네. 좀 얘기를 해봐 주세요. 네. 노랑우비님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드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좀 방송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뭐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저에게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야지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어제는 제가 5개의 곡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네. 제가 좀 찾아보려고 너무 많이 노력을 했는데, 명언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걸 찾아볼까요? 그래서, 어떤 걸 할까? 얘기를 해봤는데 할 게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오늘 한번, 나눠보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미움에 대한 거죠. 미움에 대한 거. 미움. 사람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누굴 너무너무 미워요.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보기도 싫고 그 사람 이름만 얘기 들어도 막 자다가도 생각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요? 미워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네, 미움. 카카가 미워요. 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네. 미워하는 사람? 네.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 미움이 싹 터요. 미움하는데 뭐 갑자기 뭐 그냥 지고 분노 완전 막 글들이 막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미움이 저는 이제 미워하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점점 뭐 언론에 노출이 되고 뭐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제가 그분들의 뭐 어떤 기대나 요구를 다 충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저를 또 이제 뭐 안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말이 있다면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그 원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까요? 그 사람이 미움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그 나쁜 사람? 어떻게 보면 나의 원수죠.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면 너무너무 괴로워요. 아까 말했지만 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뭐 밥도 먹기 싫고 짜증나고 하고 싶은 일이 또 없어지고 식욕도 땡기든지 없어지든지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게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적어도 내 마음을 지키고 나 자신만이라도 조금 더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치고 D-29님, 요즘 피가 마릅니다. 아마 단일화 때문에 피가 마르시는 거 맞죠? 네. 저도 좀 피가 마르는데요. 일주일만, 네, 일주일도 아니죠. 지금 한 3, 4일 안으로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 기다린 만큼, 그것도 하나 있어요. 요즘 제가 느끼는 게 뭔가 너무 쉽게 얻은 거는 그 감사함이 좀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도 그렇고 어떤 성과도 그렇고요. 뭐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굉장히 쉽게 얻은 거는 그 감사함이 좀 적더라고요. 근데 어렵게 얻고 내가 힘들고 괴로워서 얻은 것일수록 기억에도 오래 남고 더 내가 소중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단일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막 신문에서 계속 나오는 일들, 브리핑 매일매일 쏟아지는 거 모니터링 하려면 정말 실시간으로 바뀌는 게 좀 약간 스트레스가 될 때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렵게 얻어진 단일화 아름다운 꽃이죠. 네. 이 어렵게 얻어진 단일화가 더 소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문용식 대변인님의 방송, 그 다음에 유은혜 의원님과 도종환 시인님의 방송, 그 다음에 TV 오늘 시민 토론도 있죠. 그리고 임혁필의 달이 빛나는 밤에까지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내일은 제가 이제 뭐 그런 지역을 다니면서 뭐 유세 활동도 하고 정책 홍보도 할 텐데요. 그럴 때 여러분들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점심시간에 강남역이고요. 오후에는 코엑스, 저녁에는 잠실에 있습니다. 네, 저와 같이 정책 홍보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채팅창에 글 남겨주신 분들 제가 글 다 읽었거든요. 틈틈이 이제는 조금 적응이 돼서 빨리 읽고 쳐다보고 읽고 카메라 쳐다보고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 남기시는 거 다 보고 있으니까요. 좀 글 많이 이렇게 남겨주시고요. 저도 좀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저에게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많이 알려주시고요. 네, 저 이제 밥 먹으러 가요. 네, 이제 방송 끝나고 밥 먹으러 갑니다. 네, 오늘 또 코트도 입고 왔는데, 따뜻하게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특히 요즘 되게 건조해요. 그래서 자기 전에 수건 꼭 널어두시고, 얼굴에, 팩도 하나씩 붙이고 자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오늘 정은혜의 문을 열어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